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국가유공자 길잡이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월남 참전 유공자분들 중에서 많은 분들이 이 말초신경병을 갖고 계시는데 이게 말초신경병인지 그냥 나이가 들어서 노화로 인한 일반적인 질병인지 구분을 못하신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고엽제와 관련해서 국가보건부에서 인정하는 질병이 약 64개 이상인데 제가 그동안 그 많은 영상들 만들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만은 이번에 또 이 말초신경병과 관련해서 두 분이서 제게 질문을 해오신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 잠깐 제가 설명을 해드리고 이 말초신경병이 어떤 것인지 또 준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내용을 차근차근 설명을 해 드릴 테니 이 내용 잘 보시고 만약에 본인들에게도 이와 같은 증상이 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거는 어떤 진료과에서 어떤 검사를 받고 정확하게 어떤 질병이다 그 판단이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진단서에 어떤 질병이라는 게 나와야지 그냥 내 몸이 아무리 아파도 거기에 대한 그 객관적인 수치라든지 그런 검사한 기록이 없으면 신체 검사에서 계속 기준 미달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 영상에서는 제가 컴퓨터를 이용을 하여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해 드리려고 제 나름대로 준비를 했기 때문에 만약에 월남 참전 갔다 오셨고 본인들 몸에 고엽제와 관련된 질병이 하나라도 있다 그러면 이번 영상을 잘 보고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어떤 검사를 해야 되는가 하는데 그 내용은 제가 마지막 편에 다시 또 조금 더 상세히 설명을 해 드릴 테니 이번 이 내용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어떤 분이 제 구독자분이죠. 매번 계속 댓글도 잘 달아주시는 분이고 또 이것저것 궁금한 것들도 물어보시는 분인데 이분께서 4월 23일 그러니까 2026년 4월 23일 날 신체 검사에서 7급을 판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2개월 이내로 재검 이의 신청을 해야 되는데 이제 이렇게 할 경우 보훈 장애 진단서를 받으려면 상급 병원에서 받아야 하는 걸로 또 잘못 알고 계시고 보훈병원에서 처음 말초신경병 진료 신청하고 이제 이 판정을 받았는데 그 보훈병원 의사 선생님은 발바닥 전체 말초신경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보훈처에 신청을 하라고 해서 신청했는데 막상 신체 검사 결과는 7급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이와 관련된 영상들 얘기하고 또 아마 답변도 손발 전체는 6급에 해당된다 하여 설명을 드렸는데 이분께서 과연 이제 어떻게 재심 신청을 해야 되는지 그와 관련돼서 물어봤고 국가보훈장애진단서는 상급 종합병원 말고도 위탁병원 중에서 종합병원급 86개에서도 가능하다고 제가 이렇게 또 댓글을 달아주었더니만 댓글로 이제 그 내용들 찾아보겠다 하고 이렇게 답변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지금 말초신경병으로 7급을 판정받았는데 만약에 제대로 된 검사 기록지를 제출을 했을 경우에는 6급에도 해당되는 분이어서 제가 이번 영상을 준비했고 또 이분 같은 경우는 정말 지금 몸에 많은 여러 가지 질병을 갖고 계셔가지고 제게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해주시는 분인데 아마 척추와 관련돼서도 지금 수술을 해서 어느 정도 좀 장애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말초신경병은 재활의학과인가요? 신경외과인가요? 하고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말초신경병을 진단을 받으시려 그러면 재활의학과하고 신경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제가 다시 이제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말초신경병이 똑같은 증상 같은데 이 척추로 인한
그러니까 척추 추간판 탈출증이나 협착증 같은 걸로 인한 그 증상하고 말초신경병 초기 단계하고 아주 매우 흡사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허리가 아파서 그런가 보다. 그리고 또 신경외과나 정형외과 가서 그러면 또 뭐 디스크 때문에 그런 손발 저림이 있다 하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게 아닙니다. 그러니 이번 영상 제가 먼저 동영상으로 설명하고 그 다음에 다시 슬라이드로 또 설명을 해드릴 테니 이 내용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국가를 위해 젊음을 바치신 참전 유공자 여러분, 그리고 곁에서 그 아픔을 묵묵히 함께 해주시는 가족 여러분. 오늘의 해설 자료에서는 수십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여러분의 밤잠을 설치게 만드는 고엽제 후유증, 그 중에서도 말초신경병증에 대해 속 시원하게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젊은 시절 베트남의 덥고 습한 정글에서 또 비무장지대에서 국가의 부름에 기꺼이 응답하셨던 여러분의 숭고한 헌신에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훈장 같은 희생 뒤에는 원인 모를 끔찍한 통증이 찾아왔죠. 어디서부터 어떻게 보상을 받아야 할지 막막하셨던 분들 오늘 참 잘 오셨습니다. 복잡한 의학 용어나 법적 절차 아주 쉽고 명쾌하게 풀어드릴 테니 저만 믿고 따라오시죠. 자, 시작해볼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짚어볼 4가지 내용 화면으로 먼저 확인해 보시죠. 통증의 진짜 원인부터 복잡한 법률 이야기, 그리고 가장 중요한 보상 절차까지 순서대로 쭉 살펴볼 겁니다. 그럼 바로 첫 번째 순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통증의 인정, 즉 여러분이 겪고 계신 이 말초신경병증이 도대체 어떤 병인지 그 정체부터 알아야겠죠. 어르신들 중에 아유, 내가 늙어서 기력이 없고 여기저기가 쑤시네 하면서 자책하시는 분들 참 많으시죠? 아닙니다. 지금 겪으시는 그 저림과 고통, 단순한 노화가 절대 아니에요. 바로 수십 년 전 그 정글에 뿌려졌던 고엽제의 짙은 그림자입니다. 우리 몸을 하나의 집이라고 생각해 볼까요? 손끝, 발끝으로 이어지는 신경망은 전선인 셈인데요. 고엽제에 섞여 있던 다이옥신이라는 치명적인 독성 물질이 우리 몸에 쌓여 있다가 이 신경전선의 껍질을 다 벗겨내버린 겁니다. 전선이 벗겨졌으니 전기가 제대로 통하겠습니까? 손발에 찌릿찌릿한 통증이 오고 자꾸 힘이 풀리는 건 너무나 당연한 증상입니다. 절대로 여러분이 몸 관리를 못하셔서 아프신 게 아니라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증상도 보시다시피 이렇게 5단계를 거치면서 서서히 나빠집니다. 처음에는 그저 가끔씩 어이구 저려라 하다가 많은 수준이셨을 거예요. 그러다 점차 밤에 잠을 한숨도 못 주무실 정도로 화끈거리는 통증이 매일 찾아오죠. 4단계, 5단계쯤 이르면 오히려 통증을 넘어서 감각 자체가 아예 사라져버립니다. 모래 위나 스펀지 위를 걷는 것처럼 발바닥 감각이 둔해지고 발목에 힘이 탁 풀려서 문턱에 자꾸 걸려 넘어지시게 됩니다. 내 몸이 왜 이렇게 망가졌나 상심하지 마세요. 이건 의학적으로 뚜렷하게 증명된 병의 진행 과정일 뿐입니다. 그런데 정말 가슴 미어지는 건 이 고통이 유공자 어르신들, 당사자에게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화면에 보이는 글, 유공자 자녀분의 실제 인터뷰인데요. 본인이 아플 때까지만 해도 그럭저럭 참았지만 사랑하는 손주에게까지 그 원인 모를 질병이 대물림되는 걸 보고 나서야 비로소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셨다는 눈물겨운 사연입니다. 여러분과 가족분들이 수십 년간 침묵 속에 짊어지신 이 무거운 짐, 우리 사회와 국가가 결코 외면해선 안 될 일이죠. 자, 이제 두 번째 순서, 법률적인 부분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후유증과 후유외증, 말만 들어도 참 헷갈리시죠? 법적으로 고엽제 피해는 이렇게 2가지로 나뉩니다. 글자 딱 한자 차이인데 혜택은 그야말로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쉽게 풀어서 말씀드리면 후유증은 이 병이 고엽제 때문이라는 걸 국가가 100% 인정해 주는 겁니다. 당연히 국가유공자로서 최고의 예우를 받고 자녀분들까지 법적인 보호를 받으실 수 있죠. 반면에 후유증은 연관이 있을 것 같긴 한데 증거가 부족하다고 해서 혜택도 훨씬 적고 가장 중요한 2세 환자 인정이 아예 불가능합니다. 우리 자식들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이 2가지의 차이를 정확히 아시는 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여기서 정말 반가운 소식 하나 전해드릴까요? 우리가 오늘 다루고 있는 이 말초신경병증은 명백하고 확실한 고엽제 후유증으로 당당히 이름이 올라가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법은 이미 여러분의 편이라는 뜻이죠. 참전하셨다는 사실과 정확한 병원 진단만 있으시다면 어르신 본인뿐만 아니라 자녀분들까지 온전히 국가의 든든한 법적 보호망 안으로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정말 다행이죠.
그렇다면 내 아픔을 어떻게 객관적으로 증명받을 수 있을까요? 세 번째 순서, 신체 검사 등급표 해독하는 방법입니다. 본격적으로 등급을 알아보기 전에 이 주의사항만큼은 무조건 명심하셔야 합니다. 고엽제로 인한 신경 손상으로 인정받으려면 반드시 전신성, 즉 독성이 온몸으로 퍼져서 나타나는 증상이어야 합니다. 옛날에 농사일이나 막일 많이 하셔서 손목 관절이 닳아 생긴 손목 터널 증후군이라든지 허리 디스크가 튀어나와서 신경을 누르는 건 안타깝게도 해당이 안 됩니다. 보훈병원에 심사 넣으셨다가 번번이 탈락하시는 분들 상당수가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게 단순한 노화나 디스크가 아니라 고엽제 독성 때문이라는 걸 가려낼 정밀 검사가 필수라는 겁니다. 자, 이제 국가유공자로 진입하기 위한 가장 기본이 되는 첫 관문, 7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휠체어를 탈 정도로 아예 못 움직이셔야만 보상받는 거 절대 아닙니다. 화면의 표를 한번 잘 보시겠어요? 만약 어르신들께서 양쪽 손가락 끝이나 발가락 끝이 남의 살처럼 무감각해지고 밥 드실 때 젓가락질하기가 예전 같지 않게 자꾸 힘이 빠지신다? 놀랍게도 그게 바로 7급 기준에 딱 들어맞는 증상입니다. 거기서 증상이 좀 더 심해져서 손등이나 발목 전체의 근육이 말라버리고 힘이 없다면 6급, 양팔이나 양다리 전체로 퍼져버렸다면 5급이 되는 구조입니다. 내가 아픈 부위가 손끝인지 손바닥 전체인지 아니면 팔다리 전체인지에 따라서 이렇게 과학적으로 등급이 딱딱 매겨진다는 사실, 이제 감이 좀 오시죠?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순서네요. 구체적으로 어떤 서류를 내고 어떤 검사를 챙겨야 하는지 정당한 보상을 받기 위한 진짜 실전 가이드입니다. 관공서 행정 절차라고 하니까 벌써 머리부터 지끈거리시죠? 지레 겁먹으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딱 4단계면 끝납니다. 제일 먼저 사시는 곳 근처 보훈청에 가셔서 서류를 내시면요, 나중에 보훈병원에서 날짜를 잡아 연락을 줍니다. 그때 가서 신체 검사 한번 받으시면 돼요. 그 결과를 가지고 보훈심사위원회라는 곳에서 회의를 열어 최종 결정을 내려서 통보해 줍니다. 절차가 길게는 몇 달씩 걸리기도 해서 답답하시겠지만 길이 아주 명확하게 정해져 있으니까 그냥 마음 편하게 기다리시면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별표 5개짜리 진짜 중요한 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심사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아이고 나 여기 아파 죽겠어 100번을 말씀하셔도 말로만 듣고는 절대 안 믿어줍니다. 무조건 기계로 잰 객관적인 수치가 찍힌 종이 서류가 있어야 해요.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이 바로 신경전도검사입니다. 신경에 미세한 전기를 흘려보내서 신경 선선이 얼마나 망가졌나를 기계로 정확히 측정하는 건데요. 이 검사 결과지가 없으면 심사에서 10중 8구 떨어집니다. 꼭 민간 대형 병원이나 전문 병원에 가셔서 이 신경 전도 검사부터 확실하게 받으시고 의사 선생님 소견서를 챙겨두셔야 합니다. 혹시라도 나는 보훈병원에서 탈락해 본 적 있어서 어차피 안 돼 하고 포기하신 분 계신가요? 화면을 한번 보시죠. 정말 속이 뻥 뚫리는 실제 성공 사례입니다. 처음 보훈병원 신체검사에서는 억울하게 탈락하셨던 유공자분이 계셨어요. 하지만 이분 절대 포기 안 하셨습니다. 제가 방금 강조해드린 그 신경전도 검사를 민간병원에 가서 제대로 받으시고 다시 서류를 제출하셨죠. 결과가 어땠을까요? 네, 결국 국가로부터 당당하게 고엽제 후유증으로 공식 인정을 받아내셨습니다. 첫 단추를 잘못 끼웠다고 보훈병원에서 한 번 떨어졌다고 해서 절대 늦은 것도 끝난 것도 아니라는 아주 확실한 증거입니다. 수십 년 전 그 덥고 낯선 타국의 정글에서 여러분이 흘리신 피와 땀 덕분에 오늘날 대한민국의 눈부신 번영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그 자랑스러운 역사 이면에는 여러분의 몸속에 남겨진 고엽제라는 너무나도 지독하고 깊은 상흔이 자리하고 있죠. 과연 우리 국가는 여러분의 이 깊은 고통에 걸맞은 예우와 책임을 다하고 있을까요? 오늘 전해드린 이 해설 자료가 잃어버린 여러분의 정당한 권리를 되찾고 가족의 평안을 지켜내는 든든한 무기이자 나침반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이 모든 권리를 누리실 충분한 자격이 있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영웅이십니다. 늘 건강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영상에서 보셨듯이 영상에서도 그만큼 이제 그것만 보고도 모든 내용을 다 파악할 수 있게끔 제가 영상을 그렇게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이제 빠진 부분이 있을까 봐서 제가 다시 한 번 더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게 되면, 말초신경병으로 4 신경병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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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신경병으로
척추와 관련돼서도 똑같은 그런 저림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런 저림이 아니라 전신성 신경 손상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고엽제와 관련된 질병이라는 것을 이제 인정을 받으실 수가 있고 그 다음 단계로 신체 검사를 했을 때 7급, 6급, 5급 각각 등급별로 그 해당 사항이 나눠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아무리 내 몸이 많이 아파도 대학병원급에서 정확한 근전도 검사와 신경전도 검사를 하셔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도 얼마 전에 재활의학과에서 이 근전도 검사 다 했습니다. 약 1시간 동안 여기저기 바늘로 쿡쿡쿡쿡 찔러가면서 받았는데 정말 받기 힘들 정도로 너무나 고통스러웠는데 그래도 그 검사를 받아야만 이 말초신경병 등급 판정 받는데 가장 유리합니다. 그리고 문제는 이 말초신경병이 나 혼자 그러니까 1세대에만 끝나는 게 아니라 2세, 3세까지 계속 연관되어 있다는 것. 그래서 혹시 자녀분들 중에 말초신경병과 관련된 증상이 있다 하면 조금 큰 병원에 가셔가지고 정확한 검사를 해보시고 말초신경병이다, 전신성이다 그러면 국가보건부에 유공자 신청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말초신경병을 간단하게 얘기를 드리는 내용이 지금 이 내용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말초신경병은 전신으로 뻗은 인체의 전선이 파괴되다. 1. 감각신경 이상, 손, 발, 끝의 찌릿함, 타는 듯한 장렬감, 차가운 냉감, 감각 저하, 모래 위를 걷는 느낌. 그리고 2번은 운동신경 이상, 소나기 힘이 빠지고 발목이 힘이 풀려 발이 끌리는 족하수, 그리고 근육 위축. 세 번째로는 자율신경의 이상으로 일어설 때의 기립성 저혈압이나 땀 분비 이상, 배뇨장애. 그런데 이 내용들을 보게 되면 이 척추나 목 디스크 관련된 사람들 증상하고 거의 흡사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근전도 검사를 해서 이게 고엽제로 인한 말초신경병이 손목 터널 증후군과 같은 국소적 압박이 아닌 독성에 의한 전신성 손상임을 입증하는 것이 이 말초신경병으로 인정을 받는 가장 큰 핵심입니다. 그러면 신경기능 붕괴의 5단계 악화 곡선이라고 해서 제가 이제 이렇게 또 만들어 보았는데 첫 번째는 그냥 간단한 간헐적 저림이나 통증 이때 빨리 또 치료를 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치료의 골든타임이라고 제가 기록을 해놨고 두 번째 단계는 규칙적 통증이나 시림, 화끈거림이 시작됩니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단계로 넘어가게 되면 매일같이 지속되는 극심한 통증, 일상생활 방해가 심해지죠. 매일같이 통증이 일어나니까 그 단계를 넘어서 네 번째로 가게 되면 이제 위험 단계인데 24시간 계속 통증이 지속되면서 이 단계를 넘어가서 이제 만약에 통증이 줄어든다 그러면 이거는 통증이 낫는 것이 아니라 신경이 완전히 손상되어 감각을 상실한 상태가 됩니다. 그러면서 보행 불안정이 발생됩니다. 우리가 통증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은 거기에 신경이 살아있기 때문에 통증을 느낍니다. 그런데 그 단계를 계속 지나다 보면 어느 순간 통증을 못 느낍니다. 그러면 이게 내가 많이 좋아졌구나 하실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감각이 상실된 상태, 그러니까 신경이 완전히 손상되어 버렸다고 또 생각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5째 단계에서는 심각한 감각 저하로 인해 지팡이나 휠체어에 의존하는 단계가 됩니다. 신경 기능이 붕괴되는 그 단계로 개선을 하게 되면 자 그렇게 하게 되면 이제 이렇게 뭐 치료하는 약물도 있는데 제가 이거는 좀 지금 당장은 보여드릴 게 아니고
자, 이제 이거 국가보훈부 심사 프로세스와 함정이라고 해서 먼저 요건 심사를 합니다. 고엽제와 무관한 단순 국소성 신경 손상인지 아니면 전신성인지, 그래서 국소적 신경 손상이다 그러면 고엽제에 해당 안 되기 때문에 그냥 바로 탈락이 됩니다. 그런데 요건 심사에서 통과가 되면 다음으로 신체 검사를 받는데 보훈병원 전문의의 이학적, 정기적 진단. 그런데 보훈병원에서 신체 검사 받아보신 분들은 알지만 거기서 불과 2분, 3분, 길어야 5분도 주질 않습니다. 어떤 경우는 1분 만에 그냥 소리만 쓱 훑어보고 바로 됐다고 그러는데, 그런 신체 검사에서 과연 내가 제대로 된 판정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큰 병원에서 정확한 검사들을 하여 그 객관된 검사 자료를 제출을 해야지 제대로 된 판정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오늘 영상의 가장 최고 핵심 부분입니다. 제게 질문을 주셨던 분 같은 경우도 발바닥 전체에 통증이 있어서 보훈병원에서 그 의사 선생님이 신청을 한번 해보라고 했는데 막상 신체 검사를 했더니 7급을 판정을 받았습니다. 7급은 말단부 손상, 양쪽 손가락 또는 양쪽 발가락 전체에 뚜렷한 감각 이상 및 근약증이 있을 때는 7급인데 6급 이항을 보시게 되면 손이나 발에 한정돼서 양쪽 손 또는 양쪽 발의 뚜렷한 근 위축 및 근약증. 6급 1항은 양쪽 손 그리고 양쪽 발 모두에 뚜렷한 근 위축 및 근약증. 5급은 이제 양팔 또는 양다리 전체의 근 위축 및 근약증. 제가 그래서 이 말초신경병과 관련해서 영상을 몇 번 만들어 드렸는데 할 때마다 간단하게 이해하기 쉽게 양쪽 손가락이나 아니면 또는 양쪽 발가락이 저리고 감각 이상이 있다. 그러면 7급인데 그게 조금 더 올라와서 이제 양쪽 손바닥이나 한쪽 손바닥, 양쪽 발바닥 그럴 경우에는 6급 이상 이제 조금 더 위로 올라오고 이게 단계 있다고 제가 영상을 드렸고 지금 여기서도 이렇게 상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가장 중요한 거 뭘로 내가 말초신경병 7급에 해당되냐, 6급에 해당되냐, 5급에 해당되냐. 이 재활의학과나 신경과입니다. 신경외과가 아니라 신경과에 가셔가지고 근전도 검사 및 신경전도 검사를 해보시면 정확한 수치가 나옵니다. 저도 이 검사를 다 해봤기 때문에 그 데이터 양이 4장인가 5장에 걸쳐서 다 나옵니다. 어떤 검사를 했을 때 어떤 경우에 신경이 이상이 있는지, 감각이 이상이 있는지. 그래서 꼭 이 근전도 및 신경전도 검사를 받으셔가지고 제출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여러 가지 재료를 제출을 해서 6급 1항에서 5급으로 또 판정하신 분도 있고 비해당해서 또 해당으로 하신 내용도 있고, 그래서 중요한 거는 보훈병원에서 신체 검사하기 전에 대학병원급 위탁병원 큰 곳에서 근전도나 신경전도 정밀 검사를 꼭 실시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진단서 발급 시 의사에게 당뇨도 없고 술도 안 먹고 항암제도 복용을 하지 않는데 이제 이런 말초신경병이 있다 그러면 고엽제 연관성, 전신성이라는 문구 기재를 요청을 하셔가지고 그런 내용이 작성이 되면 그만큼 확률이 높고 이제 막상 신체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또 근전도 검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어느 부위에 얼마만큼의 손상이 됐는지를 또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 기록을 해야지 그 기록을 보고 판단을 하겠죠. 그리고 말초신경병은 본인 1세대에만 끝나질 않습니다. 자녀들 2세대에도 이게 유전이 되고
또 손자녀인 3세대까지 연결이 되어서 질환이 발생하기 때문에 본인들 몸에 이와 관련된 질병이 있다 그러면 꼭 가족들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가족들도 살펴보셔가지고 본인이 고엽제 후유증, 말초신경병이나 아니면 일반적인 고엽제 후유증으로 판단을 받았다. 그러면 자녀분들도 해당되기 때문에 주의해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 고엽제 질병 중 말초신경병과 관련된 내용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또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시면 나중에 댓글로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가유공자 길잡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